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시그널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자,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일일이 시황 짚어주시는 금종욱 전문가님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나왔습니다. 2년 만에 가장 많이 낮게 나왔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일단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 중이기는 합니다. 상승 시그널을 보내고 있긴 한데 앞으로의 시황 한 줄 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자 한 줄 평은 예상치보다 낮은 CPI, 증시 영향엔 미미 이렇게 좀 정해봤는데요. 어제 나왔었던 이제 CPI 지수가 예상치가 이제 5% 정도였는데 실제로 나온 게 이제 4.9%죠. 그래서 뭐 앞자리수가 이제 바뀌었다, 이제 5에서 4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6월달 F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거의 90% 정도가 가까이 좀 보고 있기 때문에 6월까지는 시장이 좀 양호한 흐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줄어 있는 상태고요. 또 오늘 같은 날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 포지션을 봤었을 때 상방 쪽보다는 좀 이렇게 양매수보다는 양매도 시장 지수를 좀 묶어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좀 줄이는 이런 형태의 좀 매매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지금 밀리고는 있는데 아마 오후장 들어선 소폭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봉상 캔들을 봤었을 때는 십자형 도지 캔들 이런 것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시장 거래 대금이에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똑같은 소리를 매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차트적인 부분, 캔들적인 모양보다는 시장 거래 대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그 상승세가 나왔었던 거는 시장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자금으로 끌어올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조정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나오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하다. 지금 이런 박스권의 모양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 자체가 상승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저점만 지지해주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상승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증가해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종목을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또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와중에 외국인들은 조금씩 매도 물량을 늘려가고 있어서 당분간 시장은 820선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860포인트와 820선 정도 선의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됐었을 때 특징적인 게 대형주의 움직임은 좀 약한 모습이고 오히려 중소형주,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 테마성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급등락이 좀 심해서 장중에 되시는 분들만 매매가 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는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업종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시황적인 면과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업데이트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금정욱 전문가님께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위주로 체크를 해주고 계신데요.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체크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분석을 함께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장 전부터 장중 또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거래 대금부터 이슈들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까지 금정욱 전문가님께서 의견 나눠주고 계시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6월 FOMC 전까지는 우리가 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 또 당분간은 코스닥 기준으로 820에서 860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 시그널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테마들 어떤 테마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좀 오랜만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테마인데, 이제 구제역 관련주가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주 지역에, 지금 한우 농장에, 지금 구제역이 발생했다. 4년 만이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저도 아침에 좀 바로 본 게 아니고요, 상승한 이후에 좀 체크를 해서 봤었는데, 이쪽 테마들은 솔직히,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이거를 좀 권해드릴 수 있을 만한 테마는 아니에요. 원체 또 안 좋은 테마기도 하고, 구제역이 좀 심해졌을 때는, 대량의 또 살처분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도 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테마는 아닌데, 오늘 좀 이런 이슈로 제일바이오가 일단 급등이 나왔어요. 제일바이오가 상한가를 찍었었는데 풀렸습니다. 상한가 찍었는데 풀렸고,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270억 정도, 아침 시간 기준으로 270억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테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구제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어떤 한 지역에서 발생했었을 때는 일단은 좀 관망을 하셔야 되고, 이 지역이 점점 이제 늘어나거나, 이제 뭐 피해보는 농가의 수가 좀 증가했었을 때는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돼요. 워낙 또 테마성이기 때문에 공포심을 좀 유발해서 뭐 이제 확산 지역이 이제 경기도나 이제 서울권으로 점점 근접했었을 때 또 시세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처음 나온 거고, 아직 확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점에 좀 따라가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뉴스를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특징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장에서는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지금 500억이에요. 500억, 지금 600억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체시스나 파우르도 같은 구제역 관련주도 좀 엮여서 올라가는데, 시총 자체가 300억이에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 웬만한 기업들만 몇 개 한 10분할 해야 이 정도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좀 되도록이면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아침에 상승하는 종목들 빨간 거 있다고 그냥 따라가시는 분들 있고, 뭐 뉴스 파악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종목들은 뭐 상승이 좀 나오더라도 좀 피해야 될 종목들이니까, 조심을 해 주시고, 뭐 그런 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옆에 이제 증거금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이제 뭐 증거금 100%짜리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재무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 회사에 좀 문제가 있어서 증거금 100%라고 써 있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만 피해 주셔도 웬만큼 재무적인 종목들은 피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구제역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제역 오랜만에 나온 테마긴 합니다만은 일단 지역에서 발생한 그런 이슈라면 관망하는 포지션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나 급등하는 제일바이오 같은 종목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 방송 통해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상승 시그널 보내고 있는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어제 이어서 이제 화천기계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 특별히 이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기보다도 이제 정치인 관련주 쪽으로 조국 관련주다 이렇게 해서 좀 올라왔는데, 오늘은 이제 상승세가 좀 좋아요. 근데 이제 같은 뭐 테마로 엮였었던 삼보사람이라든지 화천기공 뭐 이런 종목들은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조국 관련주로 해서 이제 뭐 총선에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거래 대금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총은 지금 900억 정도 올라서 이제 900억 정도 됐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한 1,000억 정도 터져서 이런 종목들은 좀 거래 대금이 그나마 좀 많이 나와서 잘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쪽이 좀 시장이 움직임이 없거나 뭐 하락장일 때 상승이 좀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뭐 한동훈 관련주들도 뭐 최근에 한번 또 시세를 준 적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국 관련주로 해서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지금이 뭐 총선 시즌도 아니고 정치 뭐 그러니까 선거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체크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슈가 돼서 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총선이 당장 앞에 다가온 것도 아니라서 이런 정치인 관련주 쪽으로 예전에 이런 시즌이 됐었을 때는 관심을 두고 뭐 정치인 테마주로 뭐 이용을 해서 수익률을 좀 올릴 수는 있는데 전혀 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뭐 자주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을 뭐 4, 5%, 뭐 10%씩 내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좀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계속 이제 이런 매매만 하다 보니까 또 고점에 또 물려서 손실이 커지더라도 손절 못하고 버티는 경우도 많고 뭐 제대로 된 매매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구제역 관련주에 비해서 일단 뭐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더라도 이 하락에 대한 조정을 좀 받더라도 재반등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시장이 좀 불안하거나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 정치 테마주로서 이제 이름이 좀 나왔을 때 특정 정치 이름이 나왔을 때는 재상승은 가능한데 아직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좀 급등한 면이 있어서 지금 잡기보다는 좀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여기서 지금 갭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갭 상승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확인하러 내려오는 하락이 좀 나올 거예요. 조정이 좀 나올 텐데 그런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대 뭐 비중을 좀 크게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종목 아니더라도 할 종목은 또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좀 갈 게 없어서 자금이 이동성 자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중소형 테마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시기 좀 지나면 또 흐름 주도 테마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주도 테마 위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테마가 정치 테마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좀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나오면서 유의미한 숫자가 나왔지만 오늘 장에서 공략을 한다면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매매를 원하신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 함께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 대응 지점이 어딘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상승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네, 오늘 평화산업도 역시나 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뭐 고신율 알루미늄 브라켓을 개발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기사 내용을 제가 좀 잘랐는데, 앞에 이제 테슬라라는 기사 제목이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치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처럼 기사 내용, 제목이 좀 나와서 좀 자극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이 종목도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900억이고, 평화산업이 상승하면서 평화홀딩스가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평화홀딩스도 시총이 5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상승 시그널을 보여준 이 종목들이 다 지금 1,000억이 안 되는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 종목들만 상승이 좀 나온 거거든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 제가 좀 이런 걸 좀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좀 상승하는 종목들을 모아봤었을 때 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급등했다라는 거,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오늘 뭐 반등했던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좀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예전 같은 거래 대금은 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그렇게 뭐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뭐 이런 쪽이 상승이 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패턴이에요. 이런 시장의 거래 대금 줄었을 때 나올 수 있을 만한 패턴. 이런 시총 낮은 종목들로 자극적인 기사 붙이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뭐 실적과는 무관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직 테슬라에서 쓰는 것도 아니지만 쓰는 것처럼 이제 말을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는 그런 기사 내용으로 또 급등이 나오거나 그렇게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그 뉴스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을 때 고점에 물릴 가능성. 그러니까 이미 보유하신 분들 영역, 뭐 지금 상승 전에 미리 갖고 계신 분들 영역에서는 뭐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원래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새롭게 뭔가 좀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매매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시총 낮은 종목들은 지금은 이렇게 급등락이 심하니까 단기 트레이딩, 거의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평화산업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아까 이제 뉴스를 노란톡방에다 올려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지금 공급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오전장은 좀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 오후장까지 좀 시장의 그 시세를 유지해주는, 그러니까 상승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우상향인 종목들, 이런 걸 좀 골라서 매매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고요. 또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 내가 지금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해서 좀 무리하게 또 비중 높게 따라가시면은 더 큰 손실을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차라리 좀 한 템포 쉬었다가 말씀드린 대로 주도 테마가 나올 시장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상승 시그널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상승 시그널이 과연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장기적인 테마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의 어떤 시의성이라든지 또 거래 대금 등등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매일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 전에도 저희가 뉴스를 올려드리고요. 또 차트 분석하는 자료들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 함께 공유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 시그널 알아봤는데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하락 시그널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어제 상승했었던 종목 중에 이제 대성에너지를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제 천연가스 테마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올라갔을 때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가 좀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던 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테마들은 장 마감 후에 또 어떤 이슈에 의해서 또 하락할지 모르고 언제든지 이런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전에 움직였었던 이런 윗골이 다는 모습이 좀 나왔을 때 똑같이 이렇게 또 고점에서 터는 경우가 많아요. 이 종목도 지금 시총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2,500억 정도인데 뭐 아예 적진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비해서 높은 편이긴 한데 뭐 엄청 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시면 바로 또 개파락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바로 또 손절 물량 나오면서 좀 밀려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하락 시그널 종목 말씀 좀 드렸고, 이런 테마성 자금으로 상승했었던 종목들은 거의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지, 뭐 만약에 이제 오늘 대성에너지가 그렇다고 이게 뭐 끝난 종목이냐,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장 마감 이후에 또 러시아 쪽에서 뭔가 또 푸틴이 얘기가 나온다, 전쟁 관련 이슈로 발언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내일 또 시간외로 또 서서 또 갭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예측하면서 매매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차트적으로나 아니면 시황적인 면으로나 예측이 되게 좀 어려운 종목이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차라리 좀 이런 종목들은 배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제 노란톡방에서 드리는 실적 위주의 종목이나 좀 관심 받을 업황들 이런 걸 좀 설명해 드렸을 때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고, 제가 이제 좀 다음에 말씀드릴 리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이니까 그런 걸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성에너지가 급등하고 있을 때 이런 종목을 조심하셔라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 좀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뷰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공략주를 단 한 종목만 공개를 했었는데요. 루닛이 하루 만에 급등을 하면서 19% 하루 만에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G2파워도 4% 상승, YG엔터도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종목들, 5가지 종목들 리뷰를 쭉 이어가 볼게요. 네, 일단 YG엔터는 오늘 YG 플러스가 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오늘 좀 갭상승으로 떴는데 장중에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분봉으로 좀 잠깐 들어가서 보면은 갭상승한 이후에 쭉 밀렸다가 반등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개인 물량들 이제 털기 위한 하락이라고 좀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안 좋다, 뭐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실적은 내일 발표가 나오는데
YG도 분명히 좀 좋을 겁니다. YG 플러스도 좋았지만 YG 엔터도 실적이 좀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베이비몬스터, 관심받고 있는 베이비몬스터도 최종 멤버가 이제 확정이 돼서 발표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신고가 자리 한번 뚫고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종목은 복지부동 들고 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트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상승 나오죠. 계속 윗꼬리 달고 있는데, 겁먹지 않고 그냥 계속 들고 가라. 아직도 이제 약수익권 정도는 더,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아직은 제가 수익에 대해서 챙기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정보점, 한 12,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여유 두고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로템, 역시나 또 실적 받쳐주고 있는데, 조금, 좀 힘이 없어요.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면서 힘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오늘 좀 기대를 했었던 게, 방산 관련 ETF, 또 중동 쪽에서 투자를 한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서 기대를 좀 했는데, 오히려 좀 중소형주 방산주 쪽이 좀 상승이 나왔었고, 현대로템이라든지 LR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아직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어쨌든 ETF가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패시브 자금 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대형주들이 그렇게 힘을 좀 못 받는 시장이다 보니까 현대로템 이 정도 시세면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또 정고 좀 돌파할 수 있는 힘 들어오면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상승세가 나오면서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역시나 거래 대금 없이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거는 시장이 좀 조정 받았을 때 차익 실현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양봉인데, 오늘 하루 정도 음봉 나와도 크게 지장은 없다. 추세적인 면이나 수급적 면에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루닛 말씀 좀 드릴 텐데, 실적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실적이 좀 잘 나왔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 좀 드렸듯이 의료용 AI 쪽에서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많다. 그게 이제 루닛이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말씀 좀 드렸었고, 하루 만에 오늘 저도 이렇게 바로 급등이 날 것까지는 예상을 좀 못했어요. 아침에 갭상승 뜰 때까지만 해도 좀 시장이 좀 대비해서 좀 흐름 좋겠다라고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좀 거래 대금도 좀 많이 터졌고 저항대까지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에도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신규 상장한 지 좀 됐는데, 어쨌든 신규 상장하고 나서 지금 신고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을 만한 업종이기도 해요. 지금 의료 쪽 AI는 일반적으로 챗GPT 쪽 이런 AI 쪽이랑 좀 다르게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 점점 사용하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테마성 자금 한 번에 이슈가 끝날 만한 업종을 찾는 게 아니고, 계속 그 2분기, 3분기, 2023년보다 2024년에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찾으셔서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쪽이 더 자금이 좀 몰리고, 또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들 잡으시면은,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드렸었던 종목들, 공략주를 드렸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거나 해도, 다 반등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밀리질 않아요. 시장이 밀려도 크게 밀리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포트에 구성을 하셔야지 수익도 챙겨가면서 길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 고점에 물리는 종목들을 잡으시면은 상당히 좀 고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들도 좀 보시고 정보들도 좀 자료들도 좀 보시고, 제가 그런 종목들을 다 알아서 좀 잘 찾아드리니까 좀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어서 공략주까지 좀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옵션 만기다 보니까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공략주는 좀 오후장에 좀 보고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공략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시장이 안 좋거나 제가 좀 관점이 그렇게 해서 시장 분위기가
종목을 공략하지 않아야 될 때는 또 쉬어갑니다. 그러니까 쉬어갈 땐 쉬어가고 또 봐야 될 종목들은 또 공략해드리는 이런 매매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들어오셔서 좀 힘든 시장 많이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유일하게 공략했던 종목 이 루닛이 하루 만에 19%, 20% 가까운 상승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좀 시장을 잘 분석을 하고 공략할 지점에서만 공략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루닛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인데요.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오늘 오후장에서 어떤 종목들 공략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에서 시간 관계상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11시라는 이 방송 시간이 또 오전장을 마무리하고 오후장을 넘어가는 중요한 타이밍일 텐데요. 과연 오늘 오후장에서 또 루닛 같은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아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QR코드를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가 있습니다. 1234 숫자 4개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장 전에는 오늘 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브리핑 짚어주시고요. 장 중에는 어떤 종목들, 섹터들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슈부터 차트 분석 자료까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의 그 영원한 그 닉네임이 있죠. 로버트의 아버지잖아요. 예. 뉴로메카로 저희가 1월부터 지금까지 230% 수익을 만들었어요. 로봇 관련주 오늘도 4%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또 로봇들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뉴로메카 오늘 한번 살펴보고 또 이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름은 이지지만 대응하기 디피컬트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저희가 잘 공략을 했어요. 4월 20일, 4월 말에 공략을 해서 62% 수익률, 또 오늘도 9%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자, 먼저 뉴로메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로메카 부분들은 연초에, 그러니까 1월 달에 로봇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로봇에 대한 어떤 그 중요도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협동 로봇의 어떤 중요성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지금까지 어떤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 트렌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에 뉴로메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를 이제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11,000원대에서 올라온 것이 한 5만 원대 올라왔습니다. 약 5배가량 올라왔죠. 만약에 이제 11,000원대에서 10만 원까지 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텐베거가 출현이 되는데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텐베거가 탄생이 될지 뭐 현재 몇 달 후가 되겠지만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AS로 들고 나오는 부분들은 수익률 자랑이 아니라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미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느냐 하면은 최저점에서 보면은 약 그 56일 그러니까 거의 한 60일 정도 올라왔죠. 60일에서 한 일주일 전에 추세가 이탈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서 추세 다시 한번 가려면은 상승 기간에 대한 절반 기간 조정의 절반이 되면은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30일 정도 좀 잡습니다. 그렇게 되는 어떤 시점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지금의 차트의 모습은 21선 돌파 안착에 또 해당이 좀 되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21선이 지금 61선이 우상향이 되고 있고 21선이 데드가 좀 올라와 주려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제 데드가 나오면 하락 추세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 지지하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2단 상승이 되는 기로점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봇 관련된 부분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터닝할 수가 있는데 출발 캔들의 가능성들이 지금 일주일 전에 상승 삿바 형태가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삿바 윗꼬리의 고점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것이 이제 돌파가 되면은 본격적인 출발의 개념이고 직전 고점도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 중장기적으로는 텐베고도 현재 몬다운이란 부분은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지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이제 이지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뉴페이스 그 LFP 배터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부상이 되는데 LFP 이제 배터리에다 산화철을 생산하는 부분들 이거는 같은 산화철이라 할지라도 지금 산화철을 생산한 부분들이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산화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산화철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한가 갔다 무너지고 상한가 갔다 무너지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올라와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그 전기차에 대한 대중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배터리 값의 하락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LF 배터리의 어떤 흐름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현재 그 망간 계열 부분들로 리치 망간이죠. 이게 리치 망간, 코발트 프리 이런 어떤 부분으로 맞대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공략을 안 하신다면은 한번 해볼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제 들고 나왔던 그 내용들입니다. 네, 이렇게 텐베거라는 말은 말만 들어도 항상 설레는 것 같은데요. 이미 230%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또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입장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트상으로 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 미래나노텍입니다. 네, 미래나노텍 2차 전지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음극재 첨가제 모멘텀이 있는데요. 일단은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고 4월부터 쭉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기업 설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래나노텍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금양이 이제 상승을 좀 해줬죠. 그래서 리튬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승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현재 외국인 이제 매수가 좀 몰렸기 때문에 한번 이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미래나노텍에 대한 어떤 기술 현재 기업의 내용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그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정도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위쪽에 두 번째인 미래솔레어 이 부분들은 윈도우 필름 그러니까 윈도우 필름 하면은 건물 썬팅용 필름 그런 부분들 자외선 차단이나 또는 그 현재 자동차에 대한 필름 이런 부분들이 약간 뭐 대표적인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신전자, 중간에 상신전자 이 부분인데 전자파 차단이라든가 현재 노이즈 필터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의 부분들은 미래 첨단 소재, 자회사 이게 2차 전지 부분에 관련된 어떤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어떤 흐름들인데 지금 매출액 구조를 보면
보면은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현재 광학필름이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광학필름이 52%, 노이즈필름이 23% 정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윈도우 필름은 9%,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은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광학 필름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학 필름, 노이즈 필름, 윈도우 필름 순으로 지금 현재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광학 필름 자체는 현재 디스플레이 관련된 OLED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LCD에서 OLED로 바뀌어지면서 이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현재 삼성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광학 필름이 없이 하는 현재 QD OLED 부분들이 탑재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나름대로는 성장성들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알겠지만은 나머지 터치 패널이라든가 제기 반사 필름,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매출에 대해 어떤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래 광학 필름이 거의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신사업에 해당이 되는 어떤 필름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에 최상의 정점이 좀 전에 이야기를 좀 했던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의 어떤 성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처음에 한번 급등을 했을 때 지금 급등하고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됐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시세가 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좀 했죠. 돌파를 하고 조정을 보이는데, 지금은 이 냉난점의 조정이 다시 한번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주어질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수급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선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주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 박스권 흐름들 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현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미래나노텍 기업 설명부터 차트 분석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일단 1월부터 상승을 쭉 보인 이후에 지금 지점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박스권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네, 자율주행 탑재한 레벨3 차량 출시한다라는 모멘텀이 있는데요. 일단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이지만 오는 16일에 기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라는 이 흐름에서 여기서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기업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현대차의 전체적인 전략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전기차, 기계를 좀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 내부 인력도 전부 다 기계과가 다 잡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쪽에 IT 전문가들의 어떤 그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고, 또 실제 중요성들을 강조하면서 소프트웨어 쪽이 중요한데, 현대차 계열사 중에서 가장 소프트웨어를 모두 전담하는 어떤 부서가 현대오토에버가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매우 좋게 좀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다,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의 어떤 전략들, 한번 2025 전략들을 한번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몇 년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처음에 전략은 완성차 판매, 이제는 판매에서 판매 시장의 한계가 접어들었다. 그래서 현재 공유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서비스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좀 생각이 되면서 모빌리티 영역을 확장을 좀 해야 된다 하면서 카라이프 서비스, 정비, 보험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들을 1단계로 확장을 하고, 2단계의 부분들은 뭐냐면은 타사 모델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리스나 여러 가지 서비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고차도 띄워준 것도 마찬가지 그 개념이 되죠. 이게 토탈 서비스를 강화하는 부분도 되고 마지막에는 모빌리티의 플랫폼, 도심 항공까지 연결하는 모든 로봇까지 연결하는 모빌리티라는 것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현재 현대차가 주도한다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하나둘씩 접근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대오토웨이버의 어떤 현대차의 전략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대차의 스마트 USP, 3대 USP의 전략을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은 현재 디지털 UX,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이죠. 디지털 환경을 현재 체계적으로 만드는 어떤 작업들을 현재 뭐음성 대화라든가 이런 음성 US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좀 하고 있는 전략. 그래서 두 번째는 AI하고 연결된 어떤 커넥티드 서비스. 커넥티드라는 것은 차량과 어떤 차량의 하나의 연결 도구로서의 모든 어떤 소통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자율주행이 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은 이번에 이제 3단계가 이제 적용이 되고 그게 이런 차량들을 나름대로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또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그 서비스 현재 부분들을 현재 모바일 현재 모빌진 서비스 부분들이 연결되는 또 서비스가 되고 있고 커넥트카 서비스 부분들은 앞으로 또 출시가 될 블루링크 서비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의 어떤 총대를 메고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웨이버의 성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대차의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제네시스 G90부터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아의 EV9 뭐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최상급 하이엔드급의 어떤 차량부터 출시가 현재 레벨 3가 올해 하반기 연말에 한번 출시가 좀 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어떤 전략들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뭐 로봇 현재 택시 운영하는 것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현재 현대오토웨이버의 전략 현재 매출액이나 성장성들이 굉장히 돋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하반기에 잘 봐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대오토웨이버의 부분별 매출 현황 이런 걸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비중이 점점 확대되면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차량용 서비스 부분만 더 현재 보면 더 자세하게 한번 나타나면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어떤 서비스 부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증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탑재가 되면은 그 성장성들은 매우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장 우리가 잘 봐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시총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약간 탄력이 약간 더딘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하반기 쪽에 한번 흐름들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랜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만 맴돌고 있고 점처럼 나아지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2020년 9월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가까이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 해서 떨어지지도 않죠. 계속해서. 근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저는 서서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한번 우리가 현대차의 브랜드를 믿고 접근해야 되는데 추세가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역헤드앤 숄더 형태가 진행이 되면은 나름대로는 전환된 시그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분들이 역헤드앤 숄더가 완성이 됐고 1월 달이 최저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횡보를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완만하게 하반기에 레벨 3가 이제 연기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만약에 이게 서비스가 된다면은 그 시장에 약간 폭발적으로 뭐 증가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AI 서비스까지 어떤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흐름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봉에서는 살짝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집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현대오토에버 2020년부터 3년째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2025년 또 그 이후에 현대자동차의 로드맵을 그려봤을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하반기에 이 레벨 3를 탑재한 차량이 출시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점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토니몰입니다. 네, 여성분들이라면 잘 아는 그런 화장품 회사일 텐데요. 중국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앞으로 턴어라운딩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거든요. 그래서 또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이 아닐까 싶은데 기업 설명 한번 해볼까요? 예, 화장품 업체 중에서 좀 약간 더디게 좀 급등을 했던 종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돌로 오른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토니모리 관련된 그 종목을 골랐는데 토니모리 부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2000년도에 초에 중국 어떤 화장품 붐이 불었을 때 로드샵이 굉장히 많이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네이처 리퍼블릭, 미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메이커들이 굉장히 많이 부상이 좀 되고 있고 또 토니모리도 이와 함께 해당이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토니모리는 하나의 이제 브랜드샵, 로드샵의 이제 브랜드 명칭의 이름들인데 그게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현재 뭐 안 좋아지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뭐 그런 좀 상황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서비스 그 내용 이제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토니모리, 이제 칭다오, 그다음에 메가코스, 그다음에 메가코스 바이아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사업에 거의 OEM이나 또는 토니모리 브랜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거의 런칭을 많이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침체를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니모리에서는 사업 다각화를 해서 이제 A2J를 뭐 투자를 했다가 물론 마이크로 바이옴에 관련된 부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재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빼고 토니 인베스먼트 금융 투자에서도 어떤 투자를 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애완기업 반려견 관련된 어떤 그 회사 토탈 할 수 있는 오션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현재 회사를 차리면서 나름대로 정상화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약간 현재 성장성은 돋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장 그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토니모리 이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계속해서 매출액들이 계속 낮아지면서 2021년까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턴어라운딩의 기점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재 이제 중국보다는 최근에 이제 화장품 트렌드가 모두 일본하고 미국 진출로 활로를 좀 쏟고 있습니다. 토니모리도 마찬가지 중국의 대형 유통체인 타겟은 온 오프라인에 이제 동시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입점을 좀 했고요. 올해 그다음에 일본의 유통회사인 이토츠 상사 부분하고 이제 중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많이 뒤늦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어떤 진출을 활발히 좀 해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약간 다소 늦게 이제 터닝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또 그 현재 로드샵 어떤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턴어라운딩이 좀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박스권의 흐름들 부분들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양봉이 나왔고요. 오늘 뭐 추가적인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뭐 적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하루 이틀 속임수 몽이 나와준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제2의 사드 보복 여파가 많다고 하지만은 제가 다른 프로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냉전이어도 경제적으로는 풀어줄 확률이 많다. 왜 한국까지 뺏기면은 사면초가에 몰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예전에 사드는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의 연장선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크게 시세를 받지 못했던 토니모리 앞으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지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수급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리뷰에서 보셨듯이 뉴로메카처럼 230%의 수익을 함께 만들고 싶으시다면 저희 수급 시그널 함께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임상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네 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급 시그널들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